기미 이런 것들은 일반 색소와 달리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절하는 색소 질환이에요. 좋은 상태로, 옅은 상태로, 피부가 이쁜 상태로 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관리가 필요하고, 사실 기미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피부과에 선뜻 오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연고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밤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기미를 조금은 완화시켜 주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호박이 피부과 대표원장 전희대 원장입니다. 전국민 의료 건강 채널이죠. 지식한상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미와 잡티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기미는 원인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성 호르몬, 임신 출산하고 관계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자외선, 세 번째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가족력이고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이걸 쭉 나열해 보면 여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미가 생긴다. 근데 잡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생기진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안 색이지면 어두워지죠. 근데 자외선을 받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독립된 그런 잡티가 생깁니다. 아주 어릴 때 생기는 경우는 이제 주근깨가 있고요. 성년이 된 이후에는 흑자라든지 이제 검버섯이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죠. 임신과 출산,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기미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치료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주근깨하고 흑자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5월에는 이제 봄 햇살이 굉장히 강해진 때입니다. 어느 날은요, 오존주의보가 생기는 날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무방비로 있다가는 그대로 기미 잡티가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보면요, 병원에서는 집중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 옵션과 강도를 선택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내 피부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역시나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04년도부터 제가 하나 습관이 생겼어요. 1일 1팩 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스크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피부과에서 많이 처치하는 술기 중에 하나인 밀봉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랩핑을 해준다는 거는요, 연고의 효과를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팩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성분을 얼굴에다가 밀폐 또는 밀봉을 해서 내 피부에 영양분을 계속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습관인데요. 제가 직접 간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는 54살이고요. 클로즈업해도 자신 있는 피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원은 저는 1일 1팩 마스크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스크팩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의 피부는 좀 다릅니다. 매일같이 내 피부를 아낄 수 있다는 그런 관심 하나만으로 나는 항상 피부에 영양분을 주고 있고 내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피부로 그것들이 투영이 돼요. 1일 1 마스크팩을 하시면 비단 색소 치료뿐만이 아니라 탄력 치료를 하든 다른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더 좋은 효과,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처, 색소, 흉터, 기미 이런 것들은 빠르게 치료할수록 좋습니다. 기미가 생기는 것이 보통은 이제 눈가가 있고요. 중앙 부위에 생기는 기미가 있고 넓게 이제 하안면 위주로 해서 생기는 그런 기미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 색소와 달리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조절하는 색소 질환이에요. 좋은 상태로, 옅은 상태로, 피부가 이쁜 상태로 나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관리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미를 없애는 우리 전통적인 성분인 히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인데요. 4%짜리 40mg 들어있는 것, 2%짜리 20mg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정말 오래됐어요. 무려 40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밤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기미를 조금은 완화시켜 주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요, 히드로퀴논을 12주간 계속 발랐더니 약 39% 정도에서 기미에 호전이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조금 낮긴 하죠. 하지만 더 오랜 기간을 바르게 되면요, 그 40%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기미는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피부과에 선뜻 오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2%와 4%가 들어있는 히드로퀴논이라는 연고를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내가 피부가 좀 약한
약하고 내가 다른 분보다는 피부가 좀 얇은 편이며 쉽게 붉어진다라고 하면 먼저는 2%짜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첫날은요, 이쪽에 살짝 발라보시는 거예요. 아주 소량을요. 그리고 다음날 괜찮으시면 반대쪽에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고 3일째는 양쪽에 발라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단점 뭐냐면 아프고 따갑고 자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루, 이틀, 3일 쉬고요. 그 사이에는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시고 마스크팩을 하세요. 이게 적응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4%짜리로 한번 농도를 올려보는 겁니다.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연고 중에 유튜브에서 제일 핫한 연고가 있습니다. 스티바 A 연고인데요. 1세대 트레티노인인데 스티바 연고는 각질세포의 턴오버를 증가시키는 건데요. 턴오버는 뭐냐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주기로 각질세포가 점점 죽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터보 엔진을 다는 거예요. 각질세포 탈락이 많아지게 되면요, 피부가 애기 피부처럼 돼요. 목욕탕에 가면 세신을 하죠. 때를 밀면 어떻습니까? 뽀송뽀송하죠. 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피부과 전문의들은 때를 밀지 마시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각질세포는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물질 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민둥민둥한 상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티바의 연고를 많이 쓸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 따가울 수 있죠. 쓰라릴 수 있죠. 화끈거릴 수 있죠.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GSK라는 글로벌 제약회사에서요, 단종을 선언했어요. 작년부터는 이 스티바 A 연고를 더 이상은 만나볼 수가 없어요. 다만 한국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 우리가 스티바 A 연고의 성분인 트레티노인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14개 제약회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개 제약회사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요,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다른 하나는 더유 제약의 20 크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레티노인 0.025% 연고인데요. 트레티노인 성분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기미 치료에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칫 기미를 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트레티노인은 광과민성이라는 부작용이 좀 있어요. 밤에 바르시고 잘 씻어내지 않거나 아니면 아침에 바르시면 햇빛을 받았을 때 그 양리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더 빨개지고 더 자극적이게 되고 기미를 좀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병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기미와 잡티가 많이 생기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첫 번째는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을 잘 안 발라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바르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먼저 자외선은요, 크게 이제 UVA와 UVB로 나눕니다. 자외선 A, 자외선 B인데요. 자외선 B는 일광화상과 관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흰 분들이 화상을 입는 거죠. 빨개지는. 고민이 되는 그런 색소와 주름은요, 자외선 A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이 자외선 A는 또 유리창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이 필요한데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은 SPF 지수가 있고요, PA+ 지수가 있어요. 그 지수는 강도라기보다는 시간을 의미해요. 즉 SPF 30은요 30 곱하기 15를 하거든요. 그러면 450분 정도 7시간 30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7시간 30분 후에는 더 빨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이면은 50 곱하기 15, 즉 750분. 그러면은 12시간 이상 차단한다는 거죠. 밤에는 바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SPF 50 이상이 좋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PA+예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PA+, 1+는 2고요. PA2+는 3이 아니라 4예요. 2의 제곱. 즉 PA4+는요. 2의 4승이 즉 16 정도기 때문에 PA+ 개수가 많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선택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바르느냐? 아침에 바르세요. 어느 정도? 요 손톱 또는 요 손 안쪽에 한 마디 정도를 좀 가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충분히 목 아래 부분까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 드시고 나서 더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잘 씻어내야 되겠죠. 자외선 차단제, 즉 화장품 성분들은 오일 클린저를 먼저 쓰시고요. 그리고 이중 세안을 하세요. 본인에게 잘 맞는 세안제, 폼도 좋고요. 또는 액상 타입도 좋고요. 피부에 색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기자차와 무기자차가 있습니다. 유기자차는 탄소화합물, 무기자차는 탄소가 없는 거 이렇게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에서는 무기자차는 성분에 징크나 티탄
티타늄이 있어서 반사시키는 자외선 차단제를 말하고요. 유기자차는 유기자외선 차단제, 그래서 이런 성분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발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화장 잘 받고 얼굴 뽀얘지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죠. 이거는 실내 생활할 때 괜찮아요. 유기자차 쓰시면 되고요. 야외 활동을 한다. 등산, 골프, 테니스들 많이 쓰시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야외 활동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무기자차를 쓰셔야 돼요. 반사시켜주는 것이 자외선을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얼굴에 홍조가 있는 분들, 열감이 있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받아서 이것을 열 에너지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이 강해질수록 얼굴이 계속 후끈거린답니다. 그래서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것이 좋아요. 피부의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제죠. 두 번째는 건강보조식품을 한번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C를 복용을 하는데요. 3000mg 짜리인데요. 1000mg 정도로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피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통 하루에 4g 정도 이상의 비타민C를 드시는 게 좋아요. 점심에 식간에 하나, 그리고 저녁에 식간에 하나, 이렇게 제가 먹습니다. 이게 분말로 되어 있는데 조금 시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간에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 좋고요. 나쁜 물질들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당연히 미백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C를 드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먹는 건강보조식품 중에 하나가 이제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정맥주사로 맞을 때 효과가 제일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주사제를 정제로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스타치 플러스라는 글루타치온을 저는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먹으면 효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왜냐하면은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 물질로 되어 있어요. 글라이신, 글루타메이트, L-시스테인인데요. 먼저는 글루타치온은 간 해독을 위해서 먹어요. 글루타치온에 있는 그 L-시스테인 성분이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요, 미백작용이 굉장히 강해져요. 글루타치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항암작용까지 있어요.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그리고 디톡스, 간 기능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여기에 미백작용까지 있으니까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을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장님 콜라겐 꼭 먹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입니다. 세 가지 아미노산이 주로 콜라겐 구조를 만듭니다. 글라이신, 하이드록시프롤린, 그리고 하이드록실 라이신.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만났을 때 콜라겐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들을 만드는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요,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비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요, 알아서 그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굳이 따로 섭취를 하지 않고 균형 있게 식사를 하고 있다면 콜라겐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미노산 중에 하이드록시프롤린이 있잖아요. 하이드록실기를 비타민C가 만들어줍니다. 내 몸 안에서 콜라겐이 잘 만들어줄수록 비타민C가 도와줘요. 이 콜라겐을 분해해주는 콜라제네이즈라는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콜라겐 분해 요소인데요. 이 콜라겐 분해 효소의 작용을 비타민C가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타민C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미백, 기미, 잡티의 예방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비타민C를 꼭 드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글루타치온을 같이 먹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피하지방층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30, 40대는 팔자주름이 보이게 되고요. 50, 60대를 가게 되면은 이 심술보, 입가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육을 이완시키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완은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에 힘을 빼주는 겁니다. 즉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수축하지 않게 되고, 수축을 안 하게 되면은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인 주름들이 덜 생기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눈을 먼저 감으셔야 돼요. 제가 20년 넘게 고객분들을 상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또래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층을 5개 층으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표피진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피층에서는요,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점점점 감소하게 되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폐경이 왔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거의 바닥에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은 피하지방층이 있는데요. 이 피하지방층은 얼굴에 있는 근육 위에 있는 지방을 이야기하고요. 이 피하지방층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중력에 의해서 점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30, 40대는 먼저는 이 팔자주름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50, 60대를 가게 되면은 이 심술보, 입가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 아래의 지방은요, 점점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탱글탱글 뭔가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지방들이 빠지게 되면서 헬스카다든지 아니면 골격이 막 두드러지면서 남성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뼈에도 노화가 생깁니다. 저희가 골다공증이 생기잖아요. 얼굴에도 생겨요. 70세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얼굴 뼈도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점점점 그 내려오는 속도를 더 증가시키게 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면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노화 과정에 따라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장비라든지 그리고 레이저들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지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외모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고요. 생기 있고 활력 넘치게 젊어 보이기를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찾는 고객분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화를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인성 노화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장 기관을 비롯해서요. 피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외인성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주름이 더 심해지거든요. 햇빛을 많이 보는 분들이 주름골이 더 깊어져요. 농부분들이 주름이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외선의 영향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느냐 바르지 않으시는가,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5년, 10년, 2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잘 웃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 원장님, 저는요 웃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눈가주름 때문에 정말 고민이에요. 이거 안 웃을 수도 없고. 그럼 많이 웃으세요. 이 엔돌핀이 돋잖아요. 그러면 주름이 있어도 이뻐요. 왠지 아세요? 안색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입가가 올라가요. 좋은 미소, 좋은 입가를 가지면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보습입니다. 자, 왜 보습이 중요할까요? 제가 이제 피부를 측정을 할 때 세 가지를 봅니다. 울긋불긋, 울퉁불퉁, 탱글탱글. 보습이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습을 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은요, 수분을 그대로 다 내 피부로 전달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이 세 가지, 탱글탱글, 울긋불긋, 그리고 울퉁불퉁, 요거를 치료하실 수 있어요. 마스크팩을 떼고 나서 우리 순차적으로 바르죠. 토너도 쓰고 세럼도 쓰고 로션도 쓰고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도 쓰시고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물론 계절적으로 또 바꿔야 됩니다. 이런 패턴을요. 여름이나 장마철에는 어떻습니까? 습도가 70% 이상 올라가면요, 크림까지는 필요 없어요. 겨울에 잘 발라주시고요. 집에서 탄력을 주고 싶다, 또는 주름을 완화해주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꼭 보습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을 이완시키면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수축할 때 뭔가 긴장하게 되잖아요. 보통 이제 이완은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에 힘을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뺄까요? 화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스카라인데요. 거울을 보고 마스카라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굉장히 요 눈썹 부분에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입을 벌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얼굴의 근육들이 이완이 됩니다. 즉,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수축하지 않게 되고, 수축을 안 하게 되면은 노화의 과정 중에 하나인 주름들이 덜 생기게 되는 거죠. 이마주름, 눈가주름, 입가주름, 그리고 미간주름, 팔자주름 부분들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디를 보냐면은 인매를 봅니다. 그 사람의 인매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밝게 웃는 모습인가, 이런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이제 성품,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일부는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내가 좋은 입꼬리,
입꼬리 또는 매력적인 입꼬리를 갖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광대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웃을 때 보통은 하회탈처럼 웃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별로 안 예뻐요. 어쩔 때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가 하면, 광대 큰 근육은요, 이 외측 요 눈꼬리에서 이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선을 그었을 때 상부 3분의 1에서 이제 기시를 해서 쭉 아래로 해서 입가 쪽에 부착이 됩니다. 이 근육을 쓰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근육을 사용하려면 눈을 먼저 감으셔야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요, 살짝 내가 뭔가 행복했었던 순간, 로또 2등 정도 당첨됐을 때의 그런 느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괜히 눈가에 이런 근육들이 세세하게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매가 올라가죠. 무언가 좋은 일을 상상을 했을 땐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만져보세요. 이 부분을 내가 쓴다 하고 입꼬리를 올리면요, 굉장히 보기 좋고 매력적이고 아주 활기차 보이는 그런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이 윗니가 보이게끔 이렇게 웃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팔자주름이 심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를 얻으려면 일부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좋은 인매, 매력적인 인매, 밝아 보이는 인매를 갖기 위한 어떤 하나의 꿀팁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노화의 한 가지 포인트를 딱 집어주세요 라고 하면요, 저는 콜라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콜라겐, 식습관하고 굉장히 관계가 많습니다. 콜라겐은 세 가지의 아미노산, 글라이신, 하이드록시프롤린, 하이드록실라이신,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이 서로 모였을 때 잘 합성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는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좋은 식습관을 가졌을 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비타민 C, 이것은 당연히 항노화 그리고 항염, 항산화 작용이 있죠. 하나는 노화의 주범이니까요. 그리고 비타민 C가 콜라겐에 있는 하이드록실 기를 던져주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이 중요하고 콜라겐 분해 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루타치온을 제가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글라이신, 글루타메이트 그리고 시스테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L폼 시스테인이 비타민 C와 만나면 그때 미백 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밝게 해주고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콜라겐을 만들 때는 좋은 식습관, 균형 있는 식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무기질, 좋은 피부를 갖기 위해서는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식습관에 꼭 유의해 주세요. 저는 피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두 번째는 보습,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안이에요.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집에서 잘 해주시면 시술을 잘 해드릴 때 더 빛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는 게, 사시사철 똑같은 제품을 쓰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똑같은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봐요. 자,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는데 똑같은 옷을 입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요, 추울 때는 옷을 더 단단히 입고요, 자외선 차단보다는 보습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당연히 바르는 제품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반대로 여름이 될 때는 옷을 가볍게 입듯이 자외선 차단제나 바르는 화장품도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때는, 여름일 때는 세안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바르는 제품이 5이면 여름에는 3가지 정도로, 겨울에는 5가지 정도로, 계절의 변화, 즉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바르는 제품들의 가지수와 종류를 조금은 다르게 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1년 내내 바르는 게 똑같잖아요. 겨울에 탈이 없는 분들은 여름에 탈이 납니다. 왜냐? 너무 두텁게 바르거든요. 여름에 탈이 없는 분들은 겨울에 건조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볍게 바르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 일기예보를 꼭 살펴봐 주시고요, 계절에 맞게끔 나에게 먼저 발라보시고 이런 것들을 가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피부과 시술 이전에 집에서 어떻게 홈케어를 하시느냐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이렇게 저는 비유를 합니다. 집에서 잘 해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피부과를 방문해 주세요.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홈케어, 이 세 가지 팁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두 번째는 보습, 그리고 세 번째는 세안이고,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조금은 변화를 줘야 된다. 아마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신다면요, 정말 지식한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피부 미인으로 거듭날 것을 저는 진짜 확신합니다.